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강상구 조성주의 색다른 진보 정치, 쾌걸 진보. 조성주, 강상구의 쾌걸 진보.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모두 모아서 진보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강상구 진보결집 더하기 공동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이 안 나와. 소리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어제 저희가 저녁에 이재명 시장님하고 청년 문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청년 문제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네, 심각하죠.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심각한 얘기를 유쾌, 통쾌, 상쾌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과메기를 준비했어요. 들어보셨어요? 모닝 과메기.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아침에 과메기. 주로 저녁 회식할 때 드시잖아요. 네. 네, 근데 아침 과메기 어디서만 먹을 수 있다? 팥짱에서만. 팥짱 스튜디오에서만 드실 수 있는 모닝 과메기. 한번 드세요. 바라만 보시지 마시고. 아니 이미. 네. 이미 드셨어요? 예, 한 3점을 먹었고요. 그래요? 입안에 기름기가 지금 가득해서 오늘 발음이 네. 굉장히 부드럽게 나갈 것으로 빠다 바른 생각됩니다. 과메기 발음. 네. 네, 좋습니다. 그래도 저 애청자들을 위해서 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네. 네. 어떠세요? 좀 드셔보시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지금 싸고 있어요. 지금 싸고 있어요. 지금 네. 조성주 소장님이 드실 줄 아시네. 상추에다가 김하고 마늘하고. 아니 이게 제가 지금 김에 과메기를 싸고 있거든요. 네. 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들리시죠? 군침이 싹 돌지 않습니까? 맞아. 오늘 불금이잖아. 불금에 가족들하고 그렇죠. 이거 네. 저기 주문하셔가지고 식구들하고 저녁에 좀 드세요. 그러니까요. 네. 상추까지 싸서 드시면서 팥짱 들으시면서 과메기 드시면서 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거 얼마나 바람직한 아침에 과메기 너무 맛있네요. 모닝 과메기. 그러니까 이게 어디죠? 조성주 소장님? 참 좋은 과메기. 네, 인터넷 네. 검색창에 참 좋은 과메기. 역시 네. 아침에는 과메기예요. 국민들 그동안 모르셨을 텐데 네. 주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과메기로. 과메기로. 아침 과메기. 아침 좀 과메기. 그렇네. 이게 네.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늘 맛있어. 소주 생각이 나니까 아침부터 네. 이게 약간 아메리카노로 달래주세요. 예.
아 정말 그 팟짱 서포터즈가 저희가 그동안 주로 뭐 건강식품들이었어요. 이를테면 뭐 마카산삼 피곤하실 때는 그렇죠. 마카산삼. 그리고 또 이제 회식에는 풍무 양꼬치. 그런데 이제 가정으로 이제 갔어요. 가정에서 요 과메기 참 좋은 과메기 드시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배달이 온다는 거죠? 배달이 오죠. 인터넷 주문하시면 바로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맛이 어때요? 과메기. 너무 맛있어요. 비리지가 근데 제가 않아. 지금 이 집 과메기가. 입에 침이 계속 돌아갔고 네. 더 먹고 싶어요. 하나 더 드세요. 하나 더 드세요. 그래도 되나요? 하나 더 드셔. 하나 더 드셔. 예. 정말 맛있는데. 예. 아 이게 이게 정말 그 아니 이참에 예 이런 방송 없잖아요. 과메기를 그럼요. 먹으면서 이거, 하는 예. 방송을 바꾸죠. 과메기 방송으로. 오디오 먹방. 이 소리는 강상구 너무 맛있습니다. 대표님 과메기 씹는 소리입니다. 이게 과메기하고 김하고 이 상추죠. 네, 청상추. 청상추. 이게 섞여가지고 네. 씹는 맛이 네. 이 삼위일체. 삼위일체. 예, 세 가지의 맛이 동시에 조화를 이루면서 온 몸에 네. 박근혜 정부하고 좀 싸워봐야 되겠다. 이런 혼연일체가 되죠. 이런 기운이 과메기를 먹으면서 그럼 우주에서 기운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기운이 돌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드시고요. 힘내서 예. 좀 좋은 세상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요. 정말. 좋은 세상 만들려면 우리가 과메기부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피부에도 그렇게 좋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특히 여성분들, 아이들, 또 아버님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메기가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비린내 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과메기를 드시고 싶으시죠? 딴지일보 기자가 구룡포 현장으로 찾아와 생산에서 포장, 맛까지 검증한 참 좋은 과메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박 대통령은 모르시겠죠? 박 대통령은 이 말을 지금 어디 계시지? 또 외국에 계시잖아요. 지금 체코에 계신가요? 체코에서 맞아. 체코 겁니다. 대통령 만나가지고 완전 수주하셨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 별로 국민들이 박수치지 않거든. 자, 현안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법원이 내일이죠. 범국민대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부당하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 합법이냐 불법이냐 뭐 이 단체도 내고 저 단체도 내고 온갖 노동단체, 시민단체, 또 인권단체, 뭐 온갖 단체들이 다 내는 집회들을 전부 불허했는데 금지하고 그랬는데 법원이 요거 부당해. 막지 마. 이렇게 선언을 해준 거예요. 자, 우선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분부터 얘기하시겠습니까? 조성주 소장님부터 하시겠습니다. 과메기 입을 좀 정리해야 저 돼. 지금 입 정리를 해야 돼서. 그러니까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이었는데 서울행정법원에서 이게 정확히 좀 이름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5개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소위 이제 백남기 어르신 범대위 이제 지금 이제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이쪽에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5일 집회는 원래 진행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근데 물론 이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좀 씁쓸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왜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집회가 언제부터 허가제였습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되면서 신고제가 된 거고 대한민국 헌법 21조 2항에는 이미 집회나 이런 거는 허가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부에서 저런 식으로 경찰과 정부에서 저런 식으로 너무 이 모든 헌법적 어떤 권리마저 무시하면서 나오면서 이게 이제 소송이 붙고 논란이 됐던 건데
어쨌든 뭐 어제 이제 법원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87년 6월 항쟁 시민들의 항쟁을 통해서 얻어낸 권리거든요. 집시법은. 그런데 이게 사실상 신고제이긴 하지만 그동안 대단히 허가제 형식으로 경찰이 운영을 해와서 그조차도 비판을 받았었는데 그 결정판이 박근혜 정부에서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런 법원의 결정 우리 강상구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제가 입을 정리했고요. 네. 집회 시위가 허가제가 아니라고 하는 정신을 일단 좀 되새겨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경찰이 하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국민들 대부분도 허가제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헌법 14조에 보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사 가는데 정부의 허가를 받나요? 아니죠. 그냥 가죠. 그렇습니다. 예. 15조는 직업 선택의 자유예요. 직장을 구하는데 허가를 받습니까? 경찰서에 신고에 허가를 아니죠. 받아요? 아니죠. 예. 그냥 직장을 구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직장이 없어서 문제지 뭐. 그런 거고요. 이력서를 너무 많이 써요. 예, 이력서 50장, 100장씩 쓰잖아요. 100장씩 쓰잖아 요새. 네. 그다음에 헌법 20조 보면 종교의 자유 있어요. 종교의 내가 자유. 교회 가는데 절 가는데 성당 가는데 허가를 받아요? 아니, 경찰에 신고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예, 안 하죠. 예. 21조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한 항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를 헌법에 한뭉텅이로요. 이렇게 쭉 순서를 잡아서 나열해놨고 그 모든 것들은 어떤 것도 허가받지 않는 국가 권력이 허가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써놨고요. 네. 게다가 21조 아까 조성주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21조 2항은 그래도 걱정돼서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특별히 더 문구를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허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것은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행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보면 시장에서 자리세 받는 무서운 아저씨들 있죠. 양아치? 굉장히 팟캐스트에 적절한 용어. 적확한 용어를 쓰죠. 예.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한 거고 그다음에 경찰이 어쨌든 뭐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쭉 해왔었던 것이 명백하게 공권력 남용인데요. 네. 사실은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수많은 공권력 남용으로 볼 만한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 법무부 장관님, 김현웅. 예, 김현웅 장관이 지난주였죠. 그 집회 못하게 하겠다 이러면서 담화문 발표하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네.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었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발언이었죠. 네. 근데 그때 그 얘기 했죠.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다음에 경찰은 뭐 집회를 금지한다 이러면서 권력을 남용했죠. 그다음에 검찰은 또 복면 시위를 기소 한 자는 단순 가담자인 경우에도 보통 집회하다가 단순 가담자가 잡히면 그냥 훈방하거나 약식 기소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정식 재판에 넘기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전부 남용이죠. 네, 남용이고요. 그 약물도 남용하면 부작용 생기잖아요. 네, 권력 남용하는데 부작용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네. 약물 남용보다 더 심각한 그럼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난번에 그 김현웅 법무부 장관 그 양형 기준 높이겠다는 발언은요. 자기 권한도 아닌 그치. 얘기를 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양형 기준은요. 이거 정말 웃기는 건데요. 대법원이 독립기구로 양형 위원회를 만든 게 있어요. 네. 양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네. 그 양형은 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형 말고 그 한도 내에서 재판관이 재량껏 이거는 이 사람이 좀 사는 게 힘들었구나. 네. 그러니까 좀 형을 줄여주자.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판단조차도 너무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 양형의 기준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법원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원 산하의 독립기구가 정하는 거예요. 법원도 독립기구로. 네, 그러니까 양형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하는 걸 누가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양형 기준을 법무부 높이겠다고 그치. 법무부 장관이. 행정부가. 상권 분립을 위배한 거죠. 그렇죠. 삼권 분립 위배죠. 삼권 분립이 되려면 삼권이 분리가 정확히 돼야 되는데 네.
이것은 뭐 대통령이 3건을 분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3건을 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복면금지법을 만들겠다고 국회가 했잖아요. 새누리당이. 근데 법이 안 만들어졌는데 네. 법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양형 기준을 높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도 무시한 거고 네. 사법부도 무시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봤거든요. 네. 그리고 자료 좀 찾아봤는데 그 법무부 장관이 오버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하기 직전에 뭐 했는지 아세요? 뭐 했어요? 양형 위원 했었어요. 7월까지 양형 위원 하다가 법무부 장관 한 거거든요. 네. 직장이 헷갈렸다.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직장이 헷갈렸어. 네. 내가 자기가 양형위원인 줄 알아. 아니, 법무부 근데- 장관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아니 근데 아, 진짜 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더 문제가 있네. 더 문제죠. 네. 정말 문제죠. 혼이 문제야. 그거를 헷갈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네. 네. 제가 이거는- 보기에는 이게 그 혼절할 수준이에요. 그렇네. 지금 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의 전 직장이 양형위원이었어요.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가 네, 13명으로 구성되는데 네. 그중에 한 분이었던 거죠. 음. 그걸 하다가 음.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네. 생각나는 게 이제 양형 기준을 근데 높이겠다 잠깐 이런 생각이 거죠. 든다. 왜 아저씨들이 술이 취하면 많이 취하시면 그 이사 갔는데 까먹고 전에 집으로 막 네, 전에 집으로 찾아가라. 가잖아요. 그거 한 거예요. 술이 네, 지금 취했나? 대통령의 말씀에 취해가지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말을. 헷갈리는 거고. 그렇군요. 근데 저는 또 하나 오늘 어제였죠 법원 판결 네. 이것과 관련해서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제가 생각하기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양형 기준이 있긴 한데 네. 법관은 그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서 벗어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신에 법관은 그 이유를 적어야 돼요. 왜 양형 기준에 벗어난 판결을 하게 됐는지. 근데 법무부 장관이 그런 식으로 양형 기준을 지금부터 높이겠다라고 말한 것은 네. 법관들한테 압력 넣은 거예요. 음. 알아서 기어라. 아, 이렇게 압력 넣은 것이고요. 네. 근데 어제 그런 경찰이나 법무부나 검찰의 과잉 권력 남용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그- 판결을 내렸네요. 법원이 이제 이런 판결을- 행정법원 행정육부 김정숙 부장판사님이 네. 그런 판결을 내리셨잖아요. 자, 우리 김정숙 부장판사에서 일단 박수 한번 칠까요? 그러니까요. 네. 박수를 쳐. 아니 저는 이분에게 과메기를 드리고 싶어요. 참 좋은 과메기. 참 좋은 과메기. 네. 그 하나 보냅시다. 예. 행정법원 행정육부 직원들 나눠서 잡수라고 5, 6인분. 더 예. 되나? 더 되나? 몇 명 있어요? 그걸 팟짱에 보내는 거죠? 아니, 제가요? 그만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보내고 싶다고. 저의 마음이 간절하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린 마음이. 거고요. 그래서 이분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김정숙 판사님. 네. 어떡하죠? 네. 우리가 구해줘야죠. 걱정돼요. 네. 지켜줘야죠. 네. 국민 판사 지켜줘야죠.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짚어봐야 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복면 금지법 아직 안 됐잖아요. 집시법 예. 개정안 이번 여야 합의 내용에도 담겨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처벌 얘기하고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복면을 착용하는 게 아니라 소지 갖고만 있어도 잡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게 생각이 났어요. 이적 표현물 소지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복면이 이적 표현물이야.
이런 황당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죠?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일 큰 문제는 법안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만들어질 법을 예정해 놓고 이런 식으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서는 태도. 이게 정말 심각한 공권력 남용이죠. 예. 그렇죠. 독재로 들어가 이미 독재 정권의 초입으로도 지금 진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사실은 좀 고민이 많이 들었고요. 복면금지법은 진짜 말씀대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뭐 처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집회를 안 했잖아요. 아직 집회를 아직 내일이야. 시작도 안 그러니까. 했는데 네. 무슨 지금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청장이 폭력 집회가 될 것이 뻔하다. 뭐 궁예 관심법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 폭력 집회 될 게 뻔하니까 심지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서 뭐 전담반을 체포 전담반 하겠다. 네. 일명 이제 백골단 부활 논란이 있었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저는 이거 보면서 참 당황스러운데 양날개를 이용한 하객진으로 시위대를 연행하겠다. 하객진은 이제 이순신 장군께서 하객진 전법. 이제 왜구들이 몰려왔을 때 이제 토벌하던 그 전법인데 우리가 왜구예요 지금? 외적이야. 아니 외적이야? 외적이 됐어. 우리가 다양해. IS도 IS 됐다가, 됐다가 외적도 됐다가 국민들이 아주 그냥 뭐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요. 동서고금을 그렇죠. 관통하네요. 관통하네. 아, 우주의 기운이 몰려오네 진짜 이게. 아니 그래서 무슨 하객진으로 시위대를 연행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까지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약간 지금 행정부 쪽이 어쨌든 경찰, 그다음에 법무부, 뭐 사실 청와대까지 약간 지금 이성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 이 정도는 한국에서 이제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어서 약간 이성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주의 상식. 근간을 약간 흔들고 있어요 지금 실제. 예. 그리고 아니 제가 그 고민되는 게 너무 지금 폭력 집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어느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걸까? 이 정도 수준의 발언을 한번 찾아보려고 제가 노력을 했어요. 네. 과거에 있었는지. 예. 예. 근데 찾았어요. 찾았어요. 제가 지금 읽어볼게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주 비슷한 문장이에요. 박정희 때 아니에요? 최근 들어 불법 폭력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량한 시민과 학생들이 불순한 일부 무리의 선동에 휘말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가져와 정부를 비판하는데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적인 대입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평화 시위가 아닌 불법 폭력 시위에 정부는 다른 시민들에 대한 무고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진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순한 군중 심리와 감정에 휩쓸려 시위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에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틀림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정부에서 이미 연구 중인 부분이 많으므로 불법 폭력 시위로 혼란을 조장해서 안 됩니다. 차라리 부단한 자기 개발을 통해 더욱 윤택한 삶을 누리는 데 집중하는 게 옳을 듯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1919년 4월 3.1운동에 대한 발표문 이완용 이게 지금 정부가 하는 얘기랑 지금 제가 읽은 이 문장이랑 차이가 있습니까? 누가 쓴 거라고요? 이완용 3.1운동에 대한 발표문이에요 이게. 글을 잘 쓰시네요. 예. 문장이 좋네요. 네, 자기 개발 이런 것도 예. 들어가고. 아니 1919년에 자기 개발. 그러니까요. 나는 전두환 시대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저는 박정희 시대인가 이랬거든요. 그런데 1919년.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야 불법 폭력 시 3.1운동 불법 폭력 시위로 지목하면서 했던 논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내일 있는 집회가 그만큼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또 반증이기도 해요. 이게. 예. 그러니까 내일 집회가 불법 폭력 시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못하게 금지하고 이랬잖아요. 네. 정말 웃겨요. 미래를 막 예측해요. 법무부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아니 뭐 자기들이 무슨 미래 창조 법무부야? 아니 그거를 상황을 막 다 만들어가지고 예측해서 금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요 이게 법치라고 하는 것 뭐 박근혜 대통령이 법치 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고 이랬었는데 법치의 핵심은 법에 따른 통치잖아요. 국민들한테 법 지켜라 이런 게 아니라 권력이 법을 지켜서 통치하라 이런 거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정부는 그런 말 있잖아요. 법은 권력의 시녀다 이런 말 있죠. 네. 그런 말 있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대통령이 여왕이 되다 보니까 법을 시녀로 만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좀 심각한 문제다 이런 거는 계속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나 죄형 법정주의라고 있잖아요. 네.
아니 죄가 법에 적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예, 제가 법대 나와서 공부는 안 했지만 네. 이걸 아는 이유는 이게 1학년 3월에 배우는 거 1학년 3월에. 서울법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름. 1학년 3월에 배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2학년만 갔어도 모르는 거야. 모르죠. 이 내용이 2학년에 있었으면 저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1학년 3월에 배웠기 때문에 안다고요, 제가. 네. 뭐냐면요. 근대법의 기본 원리예요. 기본 원리. 그러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의 아주 상식 같은 얘기죠. 그렇군요. 예, 예. 한국 사람이 쌀밥을 먹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법을 다루는 사람은 죄형 법정주의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고 네. 그런데 법에 없는데 처벌을 세게 하겠대요. 이게 뭐예요? 긴급조치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금 긴급조치 상황이고 아 그래요? 그리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지금 핸들링을 못한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긴급조치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통했어. 그 띠띠뽕 한번 방송을 할까? 제가 듣지는 않았어요. 어저께 밤에 했어요. 예. 안 올라왔어요. 아직 안 안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예. 네. 올라오지도 않은 걸 또 야, 들을 수 네. 없으니까. 아니 저 미래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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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요. 강상구. 네, 그러니까. 예. 자, 그런데 내일 집회가요. 그 폭력 집회가 안 될 거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두 분은. 네. 그런데 미래창조 법무부는 반드시 또 경찰도 또 검찰도 폭력 집회가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일 텐데 그 중에 또 일부 흥분한 시민들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경찰 쪽에서 도발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찰이나 지금 이제 법무부나 이제 정부에서 흥분해라. 이제 충돌을 원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야 우리가 했던 말이 맞으니까. 본인들이 했던 말이 맞으니까. 그래서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데 10만 명이 모이면 그 안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 있고 강상구 대표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발적인 사태가 10만 명에 모이면 아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만큼 그 저쪽에서 이제 작은 어떤 우발적 상황도 마치 큰 걸로 그렇죠. 전문적으로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11월 14일 집회 때도 사실 22개 요구안 가운데 그 이른바 이석기 네. 전 의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통합진보당에 대한 문제 이런 거 전혀 없었는데 또 이분들이 관찰을 잘하셔. 그렇죠. 그걸 딱 찾아가지고 또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대서특필하잖아요. 오늘 조선일보 보도 재밌는 거 보셨죠? 이 법원이 한겨레 신문은 오늘 일면 머릿 기사로 법원 경찰 2차 집회 금지는 부당 이렇게 뽑았는데 똑같은 기사를 다루고 있어요. 조선일보. 그런데 농민들 모임 있잖아요. 전농이 서울 광장에서 집회하는 거를 서울시가 허가해 줬다. 그렇게 제목과 내용을 유리시켜가지고 호도하는 이거 아마 언론학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앞으로 이거 중요한 교과서가 될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기사를. 네, 그런 왜 웃으세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맞습니다. 네, 이 언론학자들이 이거 꼭 가르쳐야 됩니다. 요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다 잡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사실 내일 경찰이나 이런 쪽은 이제 내일 집회에 많이 나오지 마라 이렇게 사실은 겁을 줘서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거고 많이 안 나오게 하려고 또는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뭔가 물리적 충돌이 있기를 오히려 바라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럴 수 없죠. 나가야죠. 저도 나갈 예정이고요. 또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며칠 사이에. 영하칠도 오늘. 네. 네. 든든히 입고 그냥 핫팩 같은 것도 챙겨 나가셔야 됩니다. 발 시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내일 집회와 관련해서 그 폭력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혹은 그래서 그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1919년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3.1 운동 우리가 평화롭게 태극기 이렇게 그 들고 만세 운동 했었던 걸로 보통은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거든요. 전국적으로 수많은 봉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조선 민중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실제로 싸웠어요. 태극기 만세만 외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운동을 가지고 우리가 불법 폭력 시위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현실에서는 보통 돈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 합법처럼 취급되죠. 그리고 힘없고 백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들의 주장은 불법으로 매도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는 그랬을 때 권력자들의 합법보다는 힘없는 사람들의 불법이 훨씬 정의로울 때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내일 행여 그런 행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정당성이 훼손되거나 그러지 않는다. 물론 정부나 경찰은 그 문제를 물고 늘어질 테지만요. 그래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력 여부가 우리의 쟁점이 돼서는 안 된다. 혹은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사소한 충돌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또 다종다기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에서 뭐 눈살을 찌푸릴 만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 그러는 분들도 있고 질서를 잘 유지시켜서 할 수. 저는 우리 시민사회의 시민 정신을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여라도 작은 충돌을 침소봉대하는 언론 절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오마이 TV가 생중계를 합니다. 집회 현장에 저희 두 분도 나오시겠지만 저희들도 함께 할 테니까 현장에서 만나면 반갑게 팥장 애청 해주시고요. 네, 팥장 만세. 만세. 그런 거 해주시고요. 3일 독립운동 자세로 만세 해주시고요. 그리고 언론 감시단이 뜹니다. 취재 방해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11월 14일 집회 때. 그래서 언론노조에서 집회 취재하는 것을 방해하는 공권력에 이걸 다 하고요. 그리고 또 인권 감시단도 뜨고 하니까요. 안심하시고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법원이 이렇게 도장을 꽝 찍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나오셔서 당당한 요구를 하시는 게 좋겠다.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아프다고 악소리를 내야 아픈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뵙죠? 네. 방송 끝난 건가요? 아직 아니에요. 네. 이제 2부 주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강상구 조성주의 쾌걸진보.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자, 지난 3일인가요? 여야가 3+3 회동을 통해서 법안 그리고 예산안 처리를 했습니다. 내용을 쭉 보면 뭐 말씀하신 대로 모자보건법,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뭐 등등 박근혜 대통령 이른바 관심법이라고 하는 법안들 줄줄이 다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정기국회 안에 며칠 안 남았지만 합의 처리한다 이런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 논의도 이제 그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즉각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 역시도 합의 처리한다. 올해 안에 노동 문제를 좀 정리해달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 요구인데 관련해서 국회가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잠깐 하죠. 어떻게 보세요? 이런 여야 합의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이거는 뭐 제가 조금 과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새누리당하고 이제 기재부 최경환 부총리가 주도해서 예산안하고 이제 노동개혁 법안 뭐 테러만 같이 처리하겠다고 이제 사실 인질극을 벌인 거에 좀 굴복했다. 완전히 굴복했다. 벼랑 끝 전술에. 저쪽에 벼랑 끝 전술에 완전히 굴복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날 통과된 것 중에 문제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뭐 이게 일부에 무슨 경제 살리기 법안이 통과됐다고 쓰는 언론들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재벌 밀어주기 법안들도 이미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테러방지법을 저는 왜 여기서 본회의 처리 합의를 했는지는 테러방지법 우리가 한번 다루긴 했잖아요. 네. 전혀 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내용이었고요. 예산도 뭐 마찬가지였고요. 뭐 학교 주변에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사실은 관광진흥법 아닙니까? 그리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역시 이제 외국인 환자 유치와 병원의 해외 진출 사업 지원 이런 법이고 물론 그렇게 된 거 중에 그래도 괜찮은 법안 합의해가지고 통과된 거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한 번은 짚어줘야 되는데 일명 이제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이죠. 대리점 관련된 이 법안.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합의인데 이거 하나 가지고 나머지 너무 문제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킨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요. 원래 이제 정치가 여야 간의 협상으로 주고받는 거는 뭐 당연히 있는 일인데 이 정도의 협상은 저는 과연 이게 주고받기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거냐. 기본적인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테러방지법 같은 것들이 쉽게 합의되고 되는 것. 특히 노동개혁 관련돼서 그다음에 또 드라이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문제가 많이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통과된 법이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대리점 거래공정화법, 전공의특별법 이런 거고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9일날 통과하기로 네. 그 합의 처리하기로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그 다음에 9일날 그러니까 정기국회 이전에 합의하기로 한 게 말씀하셨던 대로 몇 개가 더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법이 문제가 있는 법들이 통과 됐었던 그 저간의 사정을 정확히 따져야 되는데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냐면 예산안하고 법안하고 연동시켰잖아요. 새누리당이. 그게 이제 아까 인질극이라고 표현한 것의 의미일 텐데 이 예산안 통과 안 시켜 저 11월 30일 원래 법정 기한은. 네. 근데 이제 저 12월 2일. 네, 2일까지 이거를 그 처리 합의를 안 해주면 그 수정 안 된 걸로 정부안으로 그렇죠. 네, 정부안으로 그냥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애가 다른 건 어디냐면 새정치민주연합이에요. 그렇죠.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 원안 말고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싶었던 거죠.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아니요. 자신들을 위해서요. 왜 자신들을 위해서냐? 이 수정된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른바 지역구 예산들이 들어가 있어요. 내년 총선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이기는 거 말고요. 자기들 이겨야 되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에 그 예산 따려고 엄청 노력했고 실제로 반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그거는 어쨌든 기한 내에 넘겨야 돼요. 근데 새누리는 이런 법들 통과 안 시켜주면 예산안도 원래 원안대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 어쩔 수 없이 법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새누리당이 인질극을 벌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질극 중에 인질극의 범인 중에는 새정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고 인질은 국민이었죠. 그래서 민생 죽이는 예산안 얘기는 아직 못했지만 우리가 민생 죽이는 예산안, 법안 이런 거 만들어서 국민 죽이고 자기 살리려고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은 학교 앞 호텔법이라고 그동안 얘기되면서 계속 비판받았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뭡니까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 민영화하고 연결돼요. 뭐 네.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결국은 학교 앞에 호텔이 생기든 말든 나는 국회의원 다시 돼야 되겠다. 의료 민영화가 되든 말든 나는 국회의원 해먹어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누리과정 예산. 네. 그거 2조 1,000억 원이 필요한데 3,000억 원만 그것도 다이렉트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돌려서 지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돌려서 지원하는 것. 근데 그러니까 애들 어린이집 보육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국회의원 하겠다. 이런 것을 새정치가 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왜 우리 저 살면서 어떤 사람 평가할 때요. 물론 사람을 막 평가하면 안 되지만 걔는 평소에는 좋은데 결정적일 때 욱하는 성격이 있어. 뭐 혹은 우리 사람을 알려면 여행을 같이 가봐야 돼. 뭐 일을 같이 해봐야 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때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야당의 본질이 제2여당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여러 번 드러났고 또 드러났어요. 네. 보통은 뭐 싸움을 못한다,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맷집도 없고 상대방을 때리는 기술도 없고 결정적인 한 방도 없고 그래서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무능하다고 얘기하는 건 이 당의 본질을 가리는 것 같아요. 무능한 게 아니고요. 새누리하고 똑같은 정당이다. 네. 그래서 저는 자전거의 뒷바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군요. 앞바퀴는 새누리. 앞바퀴는 새누리, 뒷바퀴는 국민이 열심히 새정치한테 발을 굴러서 동력을 전달해 주는데요. 방향은 새누리가 잡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 힘으로. 네. 그 예산안 문제도 심각하고 그리고 법안은 더 심각하고 특히 이제 예산 관련해서 지금 계속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말씀하신 바로 그 점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실세들은 자기 지역구 예산을 두둑히 챙겨서 갔다. 그리고 그것은 내년 선거용이다. 이것은 이미 많은 언론이 보수, 진보, 중도 뭐 가르지 않고 전 언론이 일제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예산 등짐 지고 동네로 가면 잘했다 박수 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네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또 변론을 해요. 그러면 또 의정보고서에 또 쓰겠죠. 그럼요. 그렇죠. 멋진 청사진 딱 붙여가지고 조감도 붙여가지고. 네. 근데 그런 분들을 또 찍어주거든요. 그 지역구의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런 정치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잘 판단하셔서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 다수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국회의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보는 눈을 좀 길러야 될 것 같아요. 사람 보는 눈 이걸 좀 길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산안 문제 저희가 어제도 지적하고 오늘도 또 지적을 하게 되는데요.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다 돼서 또 이 문제를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여야 지도부가 어제 20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는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줄이기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정의당 지금 농성 중이죠. 네. 단식 며칠째인가요, 의원단?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들어갔으니까 오늘 금요일이니까 그럼 5일째 되는 건가요? 그럼 의원단 전원이 다 굶고 있는 건가요? 릴레이로 하고 있어요. 릴레이로. 예. 어떻게 단식을 릴레이로 하는 거예요? 하루씩 굶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연이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이게 합의가 이제 어제 오전에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비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정의당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이제 릴레이를 들어갔다가 어제 합의한 이유로는 거의 이제 비상 회의를 하고 지금 어떤 전면적 대응을 아마 오늘 회의 중일 겁니다. 지금. 지금 이 시간 예, 정의당은 회의 중. 예.
말씀하신 대로 전원이 다 좀 하셔야 된다라는 강상구 대표님 말씀이 있으신데요. 네. 정의당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인 것 같아요. 그죠? 결국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물 건너 꽝인 거고 네. 오히려 지역구 이제 헌재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역구를 유지하거나 좀 늘리고 비례는 오히려 줄여버리는. 지금 이제 나온 거 보면 네. 아마 예상되는 거는 결국 현재 246개 지역구를 한 7개 안팎으로 좀 늘리고 네. 그만큼 비례를 줄이겠다. 그러면 이제 뭐 소위 정개특위 이병석 의원 안이라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헌재가 얘기했던 이제 등가성, 표의 등가성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합의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거 관련된 여야 간의 합의는 오히려 국민들의 표심에 대한 예의를 무시한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라는 게 이제 사표를 굉장히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유권 네. 비례대표의 장점은 유권자표가 의석수로 가장 잘 반영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의 의석수가 예를 들면 19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난 선거 때 부산 시민 중에 지역구와 비례 새누리당의 표를 준 유권자는 한 52에서 54%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19개 의석 중에 몇 개 가져갑니까? 17개를 새누리당이 부산에서 가져가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 약 1000만 표 정도가 매번 사표가 된다는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헌재의 결정도 정치권이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완전히 무시하고 그거에 대한 지금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이 우리는 당론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고 이것은 문재인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할 거다라고 전략기획위원장도 얘기하고 디지털 소통위원장도 얘기하고 물론 당대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한 건데 합의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새정치민주연합은 양측이 정당이에요. 양측이 정당. 네, 테러방지법도 싫다고 했잖아요. 싫다고 했죠. 네. 근데 합의 처리한다고 약속했잖아요. 이번에 처리했던 여러 법안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네. 의원들은 당황해하고 원내대표는 네. 하고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 의원들이 지금 어제 보니까 네. 되게 당황해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되게 화났어요. 그 네, 의원들이 그 상임위 의원들이 보면서도 좀 당황했어요. 저는 오히려 이제 정의당에 있는 입장에서 아니 같은 당에 같은 의원들이 당황하고 있으면 이거 어떡하냐. 원내대표가 결정했는데 법사위원장이 브레이크 걸고 막 이러죠. 예. 네. 법사위원장님 잘하시더라고요. 예. 이상민 위원장님 우리 고정 코너 하실 때 늘 노래 선사, 노래 선물 하나씩 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근데 노래 되게 못해요. 그런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강단이 있는 그럼요. 분이시네요. 네. 그런 강단으로 이번에도 네 하셨죠. 5일 숙려 기간 뭐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법사위에서 안 다루겠다 막 이렇게 하셨는데. 아 저는요 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당황하고 이런 거 뭐 별로 정이 안 가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그리고 정말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막아야죠 당 안에서. 예, 의원총회 해가지고 의견 얘기하고 넘어가면 뭐 그걸로 끝입니까? 그거 면죄부 받겠다 이런 태도이고요. 그 선거구 개편과 관련해서 또 말씀하셨던 대로 당론이었어요. 계속 후퇴했죠. 후퇴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어떻게 비례를 줄이겠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뭐 앞에 비례성을 높이는 걸 전제로라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시긴 해서 원유철 원내대표하고는 뉘앙스 차이가 약간 있긴 해요. 그래도 비례를 줄이는 거는 이제 거의 확실해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기존의 당론을 완전히 뒤집은 것인데요. 당론만 뒤집은 게 아니에요. 뭘 뒤집었냐면 원래 헌재 판결 그다음에 선관위의 권고의 핵심은 비례를 늘리고 농어촌 의원 수를 줄여라였어요. 그럼요. 그거를 완전히 반대로 뒤집은 겁니다. 그렇죠. 네. 이쪽으로 가는 게 개혁이라면요. 그 방향과는 정반대의 거울에 비친 모습을 공감했다고 내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개혁 정치고 뭐 이게 무슨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행위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요. 결국은 그 사표를 줄여야 되는데 비례 안 늘리고 비례 줄이겠다 이런 식.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각과 의사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사표로 만들겠다는 건. 왜 집회에서 복면금지법 하는 것도 국민들의 생각과 의사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다 똑같은 그 논리하에 진행되는 일들인 거죠. 저는 승자는 결국 새누리가 됐어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2, 3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국정교과서 국면을 거치면서 함께했죠. 네, 함께했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을 코너로 몰 수 있겠구나. 정부 여당을 코너로 모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1919년 같잖아요. 먼 과거 같잖아요. 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싸울 줄 모르는 거고요. 뭐 저는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합의로 만약에 이 안을 통과시키게 된다면 그 헌재 결정도 뒤집는 거고 선관위의 권고도 무의로 돌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정의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앞서 회의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고민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로서는 뭐 비례대표 축소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구사할 수 있는 최대한 강경한 예를 들면 아마 전술을 구사하지 않을까 예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릴레이 단식을 의원단과 지도부가 하고 있었지만 어제 합의 이후로는 아마 전 시도당에서 적극적인 대응, 그 다음에 지도부의 대응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5일에 이거 관련돼서 2+2 회동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맞춰가지고 이제 지금 아주 집중적인 어떤 논의와 대응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 정의당을 포함해서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렇고 몇 석을 줄이고 몇 석을 어디에서 늘린다 이런 식으로 고민해서 접근할 문제가 아닌거든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대단히 공학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한번 성찰하고 고민해봐야 돼요. 저쪽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데 우리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고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여러분 정의당의 노회찬, 심상정 같은 훌륭한 다 비례대표로 먼저 선출돼가지고 지금 그 이후 활약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이런 좋은 의원들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일은 별로 없다. 그리고 우리 아까 예산안 때 짚어봤지만 매번 자기 지역구 예산만 챙기고 실제 국민들의 인권과 기본권과 그다음에 삶 생존과 관련된 법안들은 계약되는 걸 그냥 합의해주는 이런 일들이 매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가 솔직히 그렇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비례대표 시절에는 전체 국민 이익, 전체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과 노선, 가치관 이런 게 확고하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본인도 지역구 가니까 동네 보이는 거야. 그렇죠. 관리해줘야 관리해줘야 되고 표를 좀 하려면 이렇게 해야 그게 솔직한 나의 건물도 하나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센터라도 하나 지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이다 이런 것인데 그런 정치가 더 늘어나게 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편이 가는 겁니다. 그토록 팟짱에서 지난 1년 3개월간 선거제도 개편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리고 이 인터뷰에 응해주셨던 수많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 결론은 전부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김무성 대표가 그랬잖아요. 다 좋은데 우리한테 그거는 의석수가 손해야. 총량이 손해이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못 받아 이랬거든요. 근데 결국 그 방향에 동의해주고 있어요. 예산안 새누리당이 원하는 방향대로 됐습니다. 자, 입법 그토록 반대했지만 결국 새누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 거예요. 3전 3승이야. 새누리당. 그러면 최근에만 3전 3승이고요. 최근에만 3전 3승이에요. 지난 한 10년 보면은 뭐 수십전 수십패고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렇죠.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승률이 안 좋은 팀이 어디 있었다면 진즉 해산했을 거요. 네, 근데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해산도 안 하고 유지하고 있다. 해산도 안 하고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진짜 국민들의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지금 당권 싸움 하잖아요. 문재인 그 안에서 또 싸우고 있죠. 네. 그 안에서. 네. 제가 보기에는 뭐 둘 다 뭐 그렇게 막 크게 달라요? 다른 팀인가요? 광주로 갈지 부산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거는 고민이 되지만 혹은 뭐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는 고민이 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야 될 길이 저는 그렇게 불명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산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돼 있는데요. 문제는 1차선으로 갈지 2차선으로 갈지를 갖고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국민들이 그게 납득이 됩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 제대로 속도도 안 나는 거고요. 예, 운전은 갈짓자고 이러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10년 내내 연전연패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당은 없어지는 게 국민들의 정신건강과 실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오늘 위험한 발언 나왔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해산하라고 이런. 네. 아니 저는 2004년에 노회찬 의원이 당시에 민주노동당 시절에 국회의원 총선거 TV 토론 나오셔가지고 불판을 갈아엎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불판 논쟁. 네, 그때 한번 갈아엎고 나서 지금 10년째 같은 불판이에요. 한 번 더 바꿔야 돼. 우리 고깃집 가면 불판 몇 번씩 바꾸잖아요. 한 번 더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못 바꾸면요. 아예 이 식당에 손님들이 안 올 겁니다. 국민들이 아예 정치에 관심을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저는 제가 좀 심한 말을 했지만 지금 와서 주워 담을 수는 없고요. 지금 큰일이네. 지금 그 악플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니 근데 악플. 저는 강상구에 대한 네. 악플. 오늘 기대됩니다. 아니 네. 뭐 댓글도 거의 없던데 악플이라도 좀 달아주세요. 네. 네. 떴다. 네, 그럼요. 네. 저는 진보 정치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정도 발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자, 새정치민주연합 이대로 할 거면 차라리 문을 닫아라. 테러 방지법 뭐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자기 입으로 그렇게 반대해 놓고 전부 통과시켜주고 이럴 거면 그 존재 이유가 뭐냐 이런 비판을 강상구 대표께서 해 주셨습니다. 정말 상황은 엄혹하고요. 그리고 어딜 보더라도 출구가 없고요. 청년들 기가 쇠잔해지고 있고요. 또 학자들 모두 경제가 암울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시계는 연말이고 어제는 눈이 왔습니다. 참 헛헛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뭔가 어디에 위로를 좀 받고 싶고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싶은데 그럴 땐 여러분 팟짱을 들으십시오. 딴 얘기 하려고 그랬죠? 딴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뭐로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내일 집회에서 사람들을 봅시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요? 역시 조성주 소장님은 진정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 저는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지 아세요? 네. 그럴 때는 과메기를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과메기. 네, 정말 함께해서 즐겁고요. 그리고 좀 우울한 얘기지만 우리가 유쾌, 통쾌, 상쾌하게, 삼쾌하게 할 수 있는 날이 있어서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내일 집회 때 뵙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안 봐. 네.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시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